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자 명의를 남에게 빌려주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명의 대여를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죠. 그 중에서도 뭐 통장 명의 대여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큰일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하는 경우도 흔히들 있습니다. 특히 부부나 이런 경우에 사업자 명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나는 사장님, 남자 사장님하고 다 거래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돈을 붙이다 보니까 계좌 이름이 여자 이름이다. 그럼 그런 경우가 흔히들 명의 대여를 해준 경우죠.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함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거래처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게 됩니다. 상법 제24조에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이름을 빌려줬고 그 사람이 내 이름 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 뭐 이런저런 거래처에 대금 채권 채무가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못 준다면 그 내 명의를 빌려준 사람하고 내가 연대해서 그 거래처한테 돈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명의 대여자는 결국은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연대보증이잖아요. 그 연대보증을 서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연대보증 서준 거랑 똑같은 거다. 네 명의를 빌려달라 이런 얘기는 곧 나한테 연대보증을 사달라 이런 부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점이 뭐냐? 연대보증은 얼마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연대보증 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얼마인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거절을 하겠지만은 또 진짜 박약한 사이면은 진짜 내가 갚아주겠다 이 정도면은 연대보증 서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얼마인지 몰라요. 모름. 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자기네 이 사업상 거래처하고 얼마씩 거래를 하는지, 미수채권이 얼마인지, 미수채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불안한 상황에서 연대보증까지 쓰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사업자 명의 대여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무서운 겁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 이것도 그냥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이랑 똑같아요. 징수 절차가 세금이니까 거기에 대한 본세 그리고 여기 이제 어마무시한 가산세 써 있는데 가산세가 이런 것들은 가산세가 1일에 몇 프로 뭐 이런 건 이렇게 하면은 작은데 문제는 이게 긴단 말이죠. 며칠, 몇 달, 1년 막 이렇게 되니까 이 가산세가 본세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누구한테 가냐? 명의자한테 가는 거예요. 명의자한테. 그리고 이거를 나는 명의 대여자다. 이렇게 해서 탈출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간 명의 대여는 명의 대여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날라올 수 있다. 그럼 명의 차용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미안하다. 해결해 준다. 그 다음 대부분 연락 두절. 구속돼 있거나 사기쳐서 구속돼 있거나 도망 다니거나 몰라 배짜라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결해 준 경우도 물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은 거의 뭐 된다? 걸레가 된다. 거의 뭐 박살이 나죠. 박살이 나. 그리고 불복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기간도 1, 2년 들고 소송 비용도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대출이나 이런 거. 그래서 대출도 안 돼, 대출 연장도 안 돼. 큰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면은 나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니까 나라님한테 얘기를 하면 이 국가가 공명정대하게 사람을 억울한 명의 대여자를 구제해 줄까?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국세청한테 세금은 자기네들 매출이에요. 매출. 사업소득처럼 생각을 하는 매출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귀찮은 걸 싫어하고 일 더해도 월급도 오르지도 않고 승진은 또 뭐 다른 정치적인 요인이고 내가 당신한테 이걸 도와주고 해줘도 나한테 득되는 건 없어요. 결국은 공무원한테 득되는 건 없다. 민원인한테 잘해줘도 공무원에게 득되는 건 없다.
그래서 공무원께서 나를 구제해 줄 거다라는 기대는 솔직히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명의대여를 하면 또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 행위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빌려 간 사람 2항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그렇죠? 이 사람, 명의대여를 해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대보증보다 더 센 거를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아요. 그 다음에 세금이 날라오면 이 세금은 무덤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명의대여는 절대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연대보증 쓰면 안 된다는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명의대여는 해준단 말이에요. 연대보증보다 더 센 거예요. 거기다가 연대보증 플러스 형사처벌이에요. 세금까지 날라갑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이유가 실제로 명의대여를 해줬다가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실제로 많이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태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